사실 신종은 54세의 늙은 나이에 즉위하여 6년 4개월의 재위 기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최충원의 그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그래도 끝내 왕위를 최충원에게는 주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나마의 최선의 길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휘종은 달랐다. 내 아버지께서 무신들의 횡포에 얼마나 마음 졸이시는지 똑똑히 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나는 다를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최충원 이놈만은 반드시 죽여 없앨 것이다. 24세의 나이로 보위에 오른 휘종의 꿈은 끝없이 추락한 왕권을 되찾고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충원의 입지는 단단하였고 수많은 별난 중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휘종은 생각했다. 참고 기다릴 것이다. 최충원을 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추켜세우자. 그리하면 어디선가는 시기 질투하는 자가 반드시 생길 것이다. 나는 그 질투의 마음을 이용하여 최충원과 무신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생각은 적중했다. 즉위한 그해 12월에 장군 이광실이 최충원을 살해하기 위한 거사를 획책하였다. 이광실은 최충원의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장군 벼슬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장군직에 만족하지 못했다. 끝내 무리 30여 명과 함께 회합하여 최충원 암살을 모의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만적의 난처럼 사전에 발각되어 모두 체포되었다. 살려주시게. 내가 잠시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미쳤나 보네. 나는 너를 친구라 생각하고 벼슬까지 주었는데 너는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냐. 그러게 말일세.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니 예정을 생각하여 목숨만은 살려주시게. 최충원은 차마 이광실을 죽이지는 못하고 섬으로 유배 보냈다. 최충원은 무신들이 어떻게 기득권을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하는지 잘 보아왔다. 그 자신도 이의민을 쓰러뜨리고 단번에 정권을 잡지 않았던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친구였던 이광실이 자신을 죽이려 한 사건은 최충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이에 과거 경대승처럼 도방을 만들어 자신의 신변을 지켜줄 군사 집단을 만들었다. 휘종은 휘종대로 몸을 바짝 낮추고 최충원에게 관직이란 관직은 아낌없이 제수하여 그의 방심을 유도하는 한편 무신들의 시기와 질투를 조장하였다. 장군은 세운 공에 비하여 관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소. 내 그대에게 수태사 문화시랑 동중서 문화평장사 벼슬을 내리고 앞으로는 그대의 호칭을 은문상국이라 부를까 하오. 폐하의 은혜 하해와 같사옵니다. 헌데 은문상국이란 무엇을 뜻하옵니까? 은혜를 입은 재상, 즉 짐을 황위에 올려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최충원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은혜를 입은 재상이라 커나쁘지 않은 호칭인 것 같습니다. 휘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205년 최충원의 벼슬을 더 올려 문화시종으로 임명하고 1206년에는 그를 진강후로 봉하고 흥령부를 세워주었다. 고려는 황제국이니 최충원에게는 후라는 직위를 주고 제후에 권한을 준 것이다. 파격적인 대우와 거칠 것 없는 승진 속도에 최충원은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내 은문상국에게 진주 지방을 시급으로 하사할 것이요. 또한 그곳에서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관저와 저택을 내릴 것이요. 폐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오로지 충심으로 보답할 뿐이옵니다. 휘종은 급기야 최충원을 중서령 진강공에 봉하였다. 이쯤 되자 최충원은 오히려 위기를 느꼈다. 공이란 황족에게만 주던 작호인데 신을 5등의 으뜸인 진광공에 봉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옵니다. 아니요, 공께서는 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소.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도 공에게 주고 싶소. 그 말이 최충원의 심기를 건드렸다. 신은 오직 폐하와 이 나라 사직이 바로 서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폐하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는 그런 나약한 말씀 마십시오. 알겠소. 짐의 생각이 짧았소. 휘종의 최충원 띄워주기 작전은 효과가 있었다. 최충원의 끝없는 승진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 측근 박진재는 과거 이의민 일파를 제거하는 데 함께하였고 형제의 싸움에서도 최충원을 도와 승리로 이끈 사람이다. 사사로이는 생질이었으니 부러울 것 없는 호세를 누리고 형보시랑의 관직까지 진급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관직에 만족하지 못했다. 불만은 가득하였고 술만 마시면 고래고래 최충원을 욕하고 다녔다. 누구 덕에 지놈이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데 나는 겨우 형부시랑이란 말인가. 사람이 그만큼 높이 올랐으면 함께한 이들도 챙겨줘야 할 것 아닌가. 최충원 또한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불만을 의식했는지 1203년에는 상서좌승에 오르게 하였으나 그의 불만은 멈추지 않았다. 1207년 급기야 익명의 방이 저자에 나붙게 되었는데 내용은 박진재가 최충원을 죽이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최충원은 즉시 박진재를 잡아들였다. 니놈이 나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리는 일찍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내 누이를 생각하여 너를 벌하지 않았건만 이제는 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반란을 획책했단 말이냐. 반란이라니요, 그것은 모함입니다. 제가 입이 좀 거칠긴 하지만 외삼촌을 해야 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삼촌과 저를 이간질시키려는 누군가의 함정일 것입니다. 시끄럽다. 내 니놈을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최충원은 좌우에 명하여 박진재를 포박하고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려 평생 똑바로 걷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백년진으로 유배 보냈는데 박진재는 수개월 후에 병으로 죽어버렸다. 또한 그를 따르는 문객들도 모두 죽이거나 귀양보냈으니 최충원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한다는 소문만 있어도 이렇게 철저하게 응징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최충원에 도전하는 무리들은 계속 생겼다. 1209년 청교역 관리가 위조된 공첩으로 각절의 승려들을 규합하고 최충원 부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청교역은 중앙의 공첩을 지방고을로 전송하는 역참시설이었는데 귀법사에 공첩을 전달하러 갔던 자가 사로잡히면서 반란을 모의한 사실이 탄로나버린 것이다. 위조된 공첩이란 특수한 상황이라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교정도감은 향후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기관이 되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되었다. 최충원은 주동자들과 공모자들을 모두 처형하여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교정도감은 계속 유지되어 권력을 모두 최충원에게 집중토록 하였고 훗날에는 그의 아들 최우의 정방으로 이어지면서 최씨 무신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최충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모두 철저하게 응징되었다. 대부분 사전에 발각되고 소문과 추측만으로 주동자들을 급하게 처벌하였으니 관료들은 이것을 정적제거로도 활용하여 마음에 안 드는 이가 있으면 저작거리에 방만 하나 써붙여도 손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휘종은 걱정이 가득하였다. 자신의 뜻대로라면 수많은 무신들이 최충원에 도전해야 했고 그 과정에 서로 힘이 빠져야 했는데 오히려 최충원은 도방과 교정도감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방어태세를 더욱 단단히 하였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자도 나타나지 않자 휘종은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며 속에 있던 말을 뱉어버렸다. 내가 아무리 수를 써보아도 최충원이 이 교활한 놈을 당해내지 못하겠구나. 그때 내시 왕중명이 그 말을 들었다. 휘종은 아차 싶었다. 궁궐에는 최충원의 사람으로 가득한데 속상한 마음에 그런 말을 뱉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휘종은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니까 내 말은 최충원이 짐을 도와주지 않으면 반란을 획책하는 교활한 놈들을 당해내지 못하겠구나 라는 말이다.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왕준명이 말했다. 폐하께서는 애써 속마음을 감추실 필요 없사옵니다. 어찌 폐하의 마음을 모르겠나이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신에게 최충원을 죽일 계책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왕준명이 누가 들을까 귓속말로 자세한 계책을 말하자 신종은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몰려왔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최충원을 제거하려던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과연 그런 식으로 최충원을 척결할 수 있겠는가? 무신들은 서로 다투어 그 자리를 탐하니 그중 반드시 배신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시와 승려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오직 폐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충성스러운 자들이옵니다. 좋다. 내 언제까지 최충원의 눈치나 살피며 살 수는 없다. 이를 도모하여 난 신적자를 척결할 것이다. 1211년 결심을 굳힌 휘종은
궁궐 곳곳에 무장한 내시와 승려들을 숨기고 최충원을 불러들였다. 폐하께서 은문상국의 공을 치하라는 뜻으로 술과 음식을 내리신다 하니 속히 궁으로 드시옵소서. 이번엔 또 무슨 벼슬을 내리시려고 나를 부른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오를 자리도 없는데 황의를 준다면야 모를까. 지금 황의라고 하셨습니까? 농담일세. 뭘 그리 정색하며 묻는가. 하하하.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폐하께서는 아마도 은군상국께 선의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충원은 고개를 젓다. 내 어찌 황자를 탐하고 선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번에도 정중히 거절해야겠구나. 우선은 궁으로 드시지요. 최충원은 휘종을 알련하기 위해 수창궁으로 들었다. 이때 중관에 있던 내관들이 와서 말했다. 폐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은 새 황제를 받드는 기쁜 날이니 병사들 모두에게도 술과 음식을 하사하셨습니다. 병사들은 이쪽으로 드시지요. 그 말에 병사들이 최충원의 얼굴을 바라보니 최충원은 허락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전에 들어 휘종을 알련하였다. 폐하, 신을 찾으셨습니까? 그렇소.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의를 한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신은 결코 금형만큼은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휘종이 한바탕 크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이야말로 난신적자가 죽고 사직이 바로 서는 날인데 아직도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휘종이 칼을 뽑자 숨어있던 내시들이 우르르 몰려와 최충원을 포위하였다.